자, 송창식 씨의 노래 고래사냥 우리가 가사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3등 완행 열차를 타고 이제 바다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바다에 왔는데 그 바다에 온 것만 가지고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바다라는 그 대양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더 큰 작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삶을 이제 고해라 그러죠.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젊은 학생들이든 나이가 든 야간반 학생이든 누구나 공감하는 바예요. 이 삶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힘을 필요로 하죠. 힘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떤 세속적인 어떤 재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학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뭐 그 배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힘차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큰 도움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 뒤를 봐주는 대단한 어떤 재력가라든지 권력가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 게 수월하겠죠. 내 노력 안 하고도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또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안에 다 장착을 해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신이라는 것은 뭐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뭐 조물주라 그럴까요? 이 세상 질서를 관여하는 그런 것을 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튼 어떤 뭐 신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힘과 지혜를 장착을 해서 내보냈어요.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지혜와 힘을 일깨워주는 초기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근데 이제 그러한 내 안에 신이 주는 어떤 힘과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부모로부터 얻어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런 어떤 삶의 힘과 지혜가 없이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힘과 지혜는커녕 오히려 내 부모로부터 한 짐을 떠안은 채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해 바다에 이제 잡으러 갔던 고래가 나오죠. 고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짐을 의미해요. 지난 시간에 구복 여행에서 총각이 이렇게 큰 물을 건널 때 물 속에 있던 이묵이 있죠? 비슷한 상징입니다. 고래도. 예를 들면 이제 고래는 뭐 좋은 동물이니까 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래처럼 그런 큰 덩치가 큰 아직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그 해양 생물이 내 발 밑에 이렇게 일렁일렁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고래라는 걸 알면 조금 안심을 하겠지만 상어일 수도 있고 바다 괴물일 수도 있고 용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고래는 그 좀 어려운 말로 부모를 상징하는 컴플렉스예요. 내가 뭐 아버지 쪽에 이제 마음의 상태를 더 많이 받았으면 부성 컴플렉스, 아버지 쪽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엄마 쪽으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모성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 둘 다 했으면 부모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그러한 큰 이렇게 짐덩어리, 예, 그런 어떤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어떤 슬픔과 분노와 또 무기력감의 근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삶을 살아야 될 내 에너지들이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나가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나 활력이나 삶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한 번은 잡아내야 되는, 한 번은 극복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풀리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가 뭔지는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정말 납덩어리처럼 내 뒤에, 어깨 뒤에 큰 납덩어리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인생의 발걸음을 무겁고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등에 한 100kg짜리 납덩어리를 쥐고 이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 이 고래는 한번 작정하고 제대로 잡아 올리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자, 다른 꿈은 다 잊혀지지만 고래 꿈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그래도 여기는 예쁜 고래 한 마리라고 부담 없이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고래는 신화처럼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화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동해 바다 속에 있는 이 고래, 그 고래를 잡아내야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행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동해 바다에 들어가서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슬픔과 분노의 상처에다가 이제는 괜찮아, 마음을 풀어도 돼, 이제는 밖으로 나와도 돼,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고래를 잡고 나면 그 고래가 큰 덩치로 가리고 있었던 영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영궁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신이 거처하는 곳이고, 또 달리 말하면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신의 힘과 지혜가 보화가 있는 그런 근원이에요. 제가 심리치료를 많이 해보면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어떤 영궁을 발견하는 거, 아니면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금은 보화들 찾는 거, 아니면 깊은 지하 동굴에 속에 있는 와인 창고에서 붉은 와인을 엄청나게 마시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심리치료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 되면 나타나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다른 수업, 대면 수업을 할 때는 그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실험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20분, 25분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놀랍게도 학생들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눈 감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몸의 느낌도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걸 체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혹시 이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전이 돼가지고 대면 수업을 할 때 있으면 이제 내가 말했던 이 방법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래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참 좋은 노래죠. 원래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듀엣이 불렀던 80년대 노래인가 그럴 거예요. 오래된 노래죠. 나중에 이제 조성모가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불렀는데 또한 뭐 분위기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 노래도 한번 들어볼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자,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이제 우리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PPT 파워포인트로 올려놓은 거기에 보면 이제 영혼의 지도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의 구조를 빙산 그림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이 차원이 있고 빙산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죠. 조그마한 부분은 우리의 의식이에요. 그 밑에는 무의식입니다. 그죠? 또 무의식 안에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놨습니다. 무의식도 어려운데 뭐 개인 무의식이 뭐고 또 집단 무의식이 뭔가 의아해 하실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정신 구조가 그렇게 이제 빙산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또 생각하는 거, 또 느낌들,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켜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좀 눈 뜨고 있을 때, 잠잘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나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의 중심이 에고,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떻게 생각과 느낌과 기억과 이런 어떤 종합체의 중심에 김기환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사람의 의식은 그림에서 봤듯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정말 조그마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의식입니다. 그러나 빙산 그림 보셨듯이 우리 정신세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의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큰 부분이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사실은 나 자신의 모습이고 내 정신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의식 밑에 한층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개인 무의식이 있죠? 개인 무의식.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자라오면서 이렇게 체험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은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체험을 하죠. 외부 환경과 사람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체험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의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의식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큰 어떤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면 의식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다가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중3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중3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아마 그 시기 중3 이전의 시기가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통째로 잘라서 그냥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우리 의식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마 이제 대부분 뭐 충격적인 기억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의식 속에 이렇게 확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개인 무의식 안에. 그 빙상 그림에서 이제 삐죽삐죽하게 가시도 친 것처럼 뭉친 덩어리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개인 무의식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뭐 나쁘고 충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잊혀진 좋은 기억들도 있긴 있지만 일단 이 컴플렉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식으로 다시 치고 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축비축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찌르고 올라오면 불편하죠.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끌어오르고 뭔가 이렇게 토해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게 개인 무의식이고 이제 그 더 밑에 층에 가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차원이에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고, 그 집단 무의식은 우리 개인의 역사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육체를 보면 기본적인 생리적인 조건을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똑같이 공유하잖아요. 색깔은 다르더라도, 피부색은 달라도. 예를 들면 사람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신체 구조, 얼굴이 있고 두 팔이 달렸고 두 다리가 달렸고 뭐 장기 어떤 배열이라든지 뭐 생리적인 조건 이런 게 또 유전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거는 다 똑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태어나잖아요. 맞죠? 그죠? 뭐 백인이라고 해가지고 심장이 뭐 이렇게 머리에 달렸고 뇌가 엉덩이에 달렸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네. 네. 모든 인간이라 그러면 기본 생리적인 육체적인 패턴은 동일하게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도 집단 무의식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타고나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집단 무의식 속에 내가 이제 그림으로 그 밑에 표현해 놓기를 이제 그 심장 모양으로 하트 모양으로 빨간 하트 모양으로 표현해 놨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기운을 형상화해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한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기운이 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라는 딱딱한 층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림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를 잘 참조하시면 컴플렉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왜 컴플렉스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해소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그 밑에 있는 어떤 신의 기운이 내 삶에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전제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전제로 해가지고 가시나무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요. 자, 이 가사를 한번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나라는 것은 바로 이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을 의미해요. 주로 억압되어 있는 것들. 또 내 의식의 상황과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눌러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컴플렉스들은 사실은 다 나 자신의 떨어져 나간 나 자신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것은 외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뭐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우리 안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컴플렉스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컴플렉스의 가시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늘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 찌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외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그림에 나왔던 하트 모양의 내면의 신일 수도 있어요. 그 내면의 신도 우리 안에 그런 컴플렉스들이 많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컴플렉스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헛된 환상과 헛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늘 현재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나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어디 딴 데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가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들은 항상 외부에 투사되어 가지고 내 마음 앞에서 어떤 환상으로 늘 어른거리고 작용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두운 컴플렉스들이 웅크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어둡고 음울합니다. 암울해요, 마음이.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컴플렉스들의 어떤 삐죽삐죽한 그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지에 찔려 날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새들이라는 것은 새들은 이렇게 포로록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뭐 거침없이 날아다니죠.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밝고 즐겁고 어떤 가벼운 그런 어떤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가시나무 같은 가시 같은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내 내면에 어떤 신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 즐거움, 밝음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다가 거기에 다 찔려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찔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둡고 음울한 내 마음에 어떤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즐겁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기분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에 다 찔려가지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늘 이렇게 그런 즐겁고 기쁜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냥 추상적인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경험적인 어떤 체험들을 잘 표현한 그러한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금방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빙산 그림을 잘 보시고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컴플렉스 이론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심리학적인 의미보다는 좀 쉽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이제 일상화된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사용하지는 않지요. 그냥 컴플렉스 그러면 열등감이라 그럴까? 좀 그런 어떤 정도로만 생각하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